전시적 기획 시점 온라인 토크 콘서트 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담소는 총 3회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업사이클링 전시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시적 기획 시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단이 주관하고 광양시 사라시예술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의 시민분들. 안녕하세요. 광양읍에 살고 있는 유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마동에 거주 중인 50대 김지하입니다. 요즘 조금 더 업사이클링이 많이 뜨고 있고 환경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업사이클링이랑 리사이클링의 차이점 아실까요? 리사이클링은 있는 제품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 같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에다가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업사이클링이랑 리사이클링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그 프랑스에 있는 벼룩시장, 3대 벼룩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생투앙 벼룩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벼룩시장 사진을 캡처해서 가져왔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벼룩시장이 잘 되어 있고, 또 다시 쓰는 센터, 새로 쓰기 센터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사는 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사고 싶을 때 먼저 중고시장을 가는 게 익숙하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플라스틱이 저희 많이 나오잖아요. 사용했던 플라스틱으로 벽돌을 만드는 리플라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러한 벽돌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업사이클링 소품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얘는 그 레코드 노트라는 거거든요. 레코드 노트는 그 실제 레코드 있죠. 그 레코드 판을 가지고 그걸 업사이클링 노트로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화분인데 그 트리플렛이라는 회사에서 그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이랑 투명 페트병으로 그 화분의 외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내피는 세라믹을 넣어서 이중 화분을 만들어서 그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물을 흡수하고 그런 구조가 돼서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식물이 사는 이런 걸 또 만들었다고 해요. 일회용 컵을 재탄생시킬 수는 없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만들어진 키트가 있대요. 그래서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DIY 키트로 일회용 컵을 업사이클링해서 수납, 인테리어, 거리용 화분 등에 쓸 수 있도록 제작하는 키트로 이 키트를 사면 여러 가지 구성이 있지만 배양토, 씨앗 등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렇게 컵에다가 화분처럼 씨앗을 심고 기르면서 그걸 거를 수 있는 행위 키트인 거예요. 류명 목사님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이거 잘 안 보이죠? 뭐예요? 어쩌다 만난 업사이클링 작품.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커피숍을 가다 보면 요즘엔 종이로 된 빨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도 매우 참 훌륭하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신박한 업사이클링을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그 사라시 예술촌에 네. 주변에 보시면 요즘에 그 안 입는 뜨개옷 실로 나무 감싸기를 만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지나다 보면은 네. 그 감성이 네. 뿜뿜 합니다. 감성이 뿜뿜. 네,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번 네. 그 지나다 주면서 그 예술적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요즘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직접 하는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시장에서 이제 혼자서 심심하니까 다들 집에서 뭔가를 꼬깃꼬깃 하는데 뜨개질이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낭만고양이 쭈님이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폐 현수막을 이용해서 시장 바구니나 내실 앞치마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업사이클링인가요? 맞아요. 그렇겠죠? 아마? 네.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제가 이번에 뽑아볼게요. 기억에 남는 환경보호운동. 이게 업사이클링 전시는 너무 좁아서 범위를 좀 넓혀봤어요. 네. 환경 보호는 우선적으로 버리지 않는 거죠. 쓰레기를.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광고도 있잖아요. 내가 지나온 길은 치워서 깨끗해지잖아요. 내가 지나온 길은 어지럽히지 않았잖아요. 라는 말을 한번 떠올립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그 사용한 물건은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가져오셔서 쓰레기장에 버려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근데 되게 자연 공간이나 넓은 공간 이게 너무 당연한데 잘 안 지켜주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맞아요.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멀리 다녀서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밤에 8시 반 되니까 일단 불을 끄래요. 1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3월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8시 30분부터 1시간 지구 불끄기 운동을 하는 날이래요. 진짜요? 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그래서 1시간 동안 정말 깜깜한 집에서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나라를 정해서 불끄기 운동을 하는데 그럴 때 그때 제가 조금 어른으로서 이런 것들 알고 같이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깜깜한 데서 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오붓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지구 온실화가 되고 있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네,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으로는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뭐 편리해지거나 또는 뭐 편리성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그때만 잠깐 소란스럽다가 또 시일이 지나면 잊혀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서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명홍님께서 평소에 환경이라든지 업사이클링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뽑아주세요.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지금 낭만고양이 쭈님이 아디다스에서 해양 쓰레기로 업사이클링 착한 운동화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양 쓰레기. 해양 쓰레기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보니까 거북이가 코에 빨대가 꽂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를 갈라봤더니 안이 다 네. 쓰레기가 꽉 차 있고 또 동물원에 있는 물개가 죽어서 배를 갈라보면 안이 다 동정. 그러니까 던진 거 저희가 던진 거 자기가 먹인 줄 알고 먹은 거죠. 그 유명한 해양 쓰레기 섬도 있잖아요. 네. 그거 태평양에. 그렇죠. 요즘에는 뭐 태평양뿐만이 아니고 대서양, 인도양, 바다라면 가리지 않고 그 해류, 조류에 따라서 그 쓰레기가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난리네요. 네. 이렇게 작은 섬 정도의 크기로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거죠. 섬처럼.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의 기본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뭐든지 버리면 안 되고.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비치코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유리들이 바닷물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깎이잖아요. 네. 그거를 주는 운동이 비치코밍이고 그걸 주워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들 수 응, 있나요? 맞아요. 아, 그런 걸 예쁘겠네. 비치코밍이라고도 하고 저는 최근에 플로깅을 좀 했었는데 조깅하면 쓰레기 줍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희는 버리지 않고 맞아요. 저희는 작은 실천으로 버리지 않고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따로 누가 정해진 사람이 없잖아요. 댓글로 아까 제가 말했던 플로깅이랑 비슷하게 그 스위픽이라고 제주도에서 수영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TV를 봤었는데 네. 거기 어떤 분이 취미가 사금 캐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계가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막 사금을 캐면 그게 삐삐 울리면 그렇게 걷는 그런 건데 쓰레기를 그렇게 줍는데요. 그러니까 쓰레기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그게 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금도 찾으면서 쓰레기도 찾아가지고 그 다 꺼내와가지고 오늘 이만큼 했다라고 인증을 찍어서 올리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금을 찾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또 돈도 버시고 쓰레기도 버리고 되게 좋더라고요. 일석이조네요.
그거를 저희가 다 친척들끼리 TV로 보고 있었는데 괜찮다면서 추석 때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해볼게요. 아, 추억이죠. 혹시 아나바다 운동 나가본 적 있으실까요? 주로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이들 행사 어린이날이나 뭐 요럴 때 축제 때 아나바다 그 장터 마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나간 기억이 있네요. 캐럿 마켓도 괜찮습니다. 아니, 네. 중고나라도 괜찮고요. 네. 그런 거를 다 한번 활용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집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거 좀 사고 싶은데 하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기계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 소개로 그걸 알게 땡땡 마켓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그게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데 저렴하게 나와서 당장 거래를 성사시켰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저 요즘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낭만고양이 쭈님도 아나바다 장터 가서 1만 원으로 득템한 기억이 나는데 가방이랑 운동화 사고 제가 좀 그런 새 물건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물건만 다 좋은 거고 또 뭐 이렇게 남이 쓰던 거 잘 안 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꼭 굳이 새 거를 사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윤영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거의 반 전문가, 업사이트 전문가예요. 맞아요. 안양시에 우리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오늘 저희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장은 뭔가요? 한번 볼까요? 네. 사고 싶었던 업사이클링 키트가 있나요? 사고 싶었던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추우니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네. 밤에 그 무드 있는 조명등 네네. 그 병을 네. 이용한 조명등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네, 떠오르네요. 네, 네. 제가. 그게 네. 와인병이 재사용이 네. 안 된대요. 네. 아, 재사용이 안 네, 돼요? 네. 맥주병이나 이런 거 되는데 네. 와인병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로 많이 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병을 이용한 조명등 거실에 네. 밤에 이렇게 놓고 우아하게 하면서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사색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꿈을 생각합니다. 꿈. 선생님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크리스마스 조명 등에 네. 또 양말목을 이용해서 리스를 만드는 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양말목은 색깔별로 해가지고 양말목이 되게 탄력도 있고 밴드잖아요. 그래서 만들기도 쉬울 것 같고 예쁜 것 같아요. 양말목.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너무 부담스럽고 각자 오늘부터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네. 그 병을 이용한 조명등을 한 번씩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쭈님이 와인병 무드 등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진짜 이제 다 예쁠 것 연말일 같아요. 때 집에서 네. 뭔가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전시적 기획 시점 온라인 토크 콘서트 담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는 3회 진행되는데요. 1회는 지금 끝났고 나머지 2회는